네,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5명의 전문가가 전화 진단을 도와드릴 텐데요. 02-325-82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3일 진단쇼 함께해 주실 분들은요. 조용구, 한규수, 김동현, 정희만, 그리고 금산 전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에서는 여러분의 게시판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복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주가가 지금 현재 어저께 이제 강하게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매수 주체가 없었죠. 예, 오늘도 이런 어떤 흐름들, 기술적인 어떤 반등의 한계를 보이면서 주가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의 어떤 흐름보다는 코스닥의 흐름들은 굉장히 견조한 어떤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어떤 틈새 장세를 코스닥이 이어가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일에 바닥권에서 양봉이 크게 나오고 다음날 미는 어떤 이런 시장 흐름이라면 기술적인 어떤 반등의 어떤 저점은 반드시 확인되어 있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영역에서 저는 저점 매수 대응하는 것이 좋은 어떤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큰 글로벌 시장의 큰 흐름들은 모두 다 기술적인 어떤 반등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깊게 빠지는 자리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고민이 접수가 됐는지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수익이 좀 많이 나셨습니까, 시청자님? 조금 나 있는 상태인데요. 궁금하네요.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할까요? 김동현 전문가님이요. 네,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플렉스 네. 62,500원에 네. 25%요. 일단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어떤 점을 알아볼까요? 일전에 상담 한번 드렸는데, 네. 65,700원대 매물대가 있다고 그때 매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장대 양봉이 2개 좀 거래량이 실리는 것 같아서, 네. 팔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놔둬야 될지, 예. 네, 상단의 매물대를 잘 돌파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김동현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플렉스로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62,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5%라고 하시는데요. 조금 더 들고 있으면 수익이 더 커질지 아니면 지금 매도하는 게 나을지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단 이익 한번 확정 지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아시다시피 코스닥 삼성전자라고 그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삼성전자 추세를 많이 추종을 해왔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연성 회로기판 쪽에서는 인터플렉스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 동향 보면 주가의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좀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장기적인 큰 그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살짝 무너뜨렸다가 다시 돌려놨고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고점을 형성한 77,000원대가 월봉상으로도 상단 채널에 걸리는 아주 그 강한 오버슈팅 영역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제가 볼 때 기간 조정 양상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플렉스의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비싸죠. 이 비싼 것이 성장 프리미엄이 충분히 붙어 있는 것이고,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라든지 레포트가 나올 때 2013년도, 2014년도 추정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P-밸류가 얼마다, 저평가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 한 달 앞도 모르는데 무슨 2년 앞에 이익을 전망해서 저평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허황되고요. 사실 주가가 좀 비싸다라고 인식을 하시되, 비싸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주도주들은 가격을 좀 타당화시키는 기간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나서 무너지더라도 무너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9월 달에 이미 한번 추세가 한번 단기적으로 무너지면서 지금 60일선과 20일선 데드크로스 나와 있고요. 그리고 69,000원 요 라인대 거래량이 꽤 많이 붙어 있죠. 근데 지금은 이 거래량을 압도하는 수준의 상방 거래가 아직 못 붙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은 괜찮아요. 수급은 괜찮은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좀 변수를 좀 배제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반등 채널을 살짝 뚫고 있는 상황이지만 20, 60 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가더라도 한번 눌렀다가 다시 7만 원 복구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시장자님의 경우에는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7만 원 저항 맞고 눌러버리면은 그 누를 수 있는 가격폭이 한 6만 4천 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익이 좀 높게 났다가 낮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거기서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고 매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매도했다가 혹 7만 원 넘어서고 나서 주가 안정화를 보이면 다시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전만큼 인터플렉스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가는 올라가던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7만 원 목전에 두고 일단 수익을 한번 확정 지으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주가의 기업 밸류에이션으로는 현재 적정가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장투적 관점을 권해드리진 않겠고요. 추세적인 대응이 가장 용이한 종목인데 현재로서는 추세가 좀 약한 상태,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는 상태이고 오버슈팅 저항 7만 7천 원 터치했다라고 보고 박스 하단은 6만 원 이하까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 재상승을 하기 위해서 수급은 좋지만 그 수급이 좋아도 거래량 부족으로 7만 원 즉시 안착은 어려워 보인다. 눌림은 6만 4천 원까지 가능하다. 이 정도의 틀 속에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6만 9천 원 혹은 8,500원 전후에서 단기적 이익 실현 이후에 6만 4천 원 손절 잡고 재매수 전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7만 원 안착 위해서는 거래량이 한 번 50만 주 이상 들어와 준다면 들어오면서 상승해 준다라면은 7만 원대 이상을 다시 볼 수도 있겠다. 아마 쌍봉까지도 가능할 상황이니까 거래량 50만 주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그때까지는 고점 매도 이후에 저점 매수 이렇게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현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처음에 진단 받으셨던 대로 7만 원 이하에서는 한번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수익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자제 게시판이 아주 북적북적한데요. 아까 보니까 미소의 테레사 님도 계시지만 또 염화미소, 기염미소님이시군요. 이분께서 오늘은 꼭 이름 불렸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땅 아버지로 불리는 잊을 수 없는 당신님, 끼주님, 무소처럼 님도 들어오셨네요. 모두 정보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게시판 보겠습니다. 김대욱 전문가님. 예, 1400번님께서요, 셀트리온을 25,850원에 50%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자, 매도 시점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셀트리온, 좀 주가가 좀 좋은 자리에서 잘 사셔서, 기쁘시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주가가 좀 약간 출렁거리긴 하지만, 셀트리온, 혹시라도 이런 기대가 가는 겁니다. 지난 5월 달에 2만원대에서 34,000원까지 70% 상승했던 때, 그런 어떤 흐름을 좀 기대하는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에 오른 것도 마찬가지로 오릭스의 어떤 투자 유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투자 유치가 되면서 시장이 움직였다. 결국은 지난번에 아주 강력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잘 못 가는 거죠. 상반기에 매출액이 한 4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 되니까 역시 상반기에도 지난해만큼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역시 꾸준한 어떤 성장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저는 뭐 이 기업이 왜 못 가냐 이렇게 하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안 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고 단기적으로 25,000원대면 잘 사셨습니다. 잘 사셨고 현재 흐름에서는 이렇게 장대 양봉을 외국인들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당분간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흐름을 한번 보기 위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아래에 저점을 이제 이렇게 형성하고 나서 있는데 위에 이제 고점이 여기에 있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난 뒤에 지금 길게 보면 이렇게 조정의 어떤 흐름을 맞춰서 재상승의 어떤 흐름인데 위에 딱 걸리는 자리가 31,000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가더라도 31,000원대에 매도 압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50%면 좀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근데 잘 사셨지만 50%니까 비중이 좀 많으면 흔들지도 모르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면 3만 원 이상부터 분할해서 31,000원까지 이익 실현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위에 변화를 주다가 아래로 밀면 사실은 본전선 지금 진입했던 25,000원대 이 라인에 오게 되면 본전선에서 오게 되면 과감하게 절반 이상을 청산하는 손절 라인을 본전선으로 가져가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아자아자 게시판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종목들이 많이 왔는데요. SK 네트워크스 1,300원에 20% 비중이요. 4,477번님이요. 예, 1,300원 좀 비싸게 산 것 같아요. SK 네트워크스요. 예, 오늘 1.3% 내리는데 종목 선정은 제가 보기에는 종목 선정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진입 가격도 잘못됐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지금 현재 자원 관련주들의 어떤 대장주는 대우 인터내셔널이고 2등이 이제 GS 글로벌이고 이게 3등이 어떤 주가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9월 말 9월 이제 유동성 보완 정책이 나오고 나서 9월 말에 고점을 찍고 나서 단기 조정을 받았고 단기 조정에서 탄력 있게 올라오는 것은 오늘 대우 인터내셔널이 아주 강하게 돌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대우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있었으면 고민이 안 될 텐데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싸다는 이유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투자 주체별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들은 좀 매도하고 기관들이 조금 사는데 아직까지는 수급의 주체가 없습니다. 중기적인 어떤 흐름상으로요. 이런 트렌드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 매도 맞았던 어떤 이 매도 물량이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저항입니다. 그러면 진입했던 가격이요. 그 자리가 팔고 나오는 자리인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위로 올라가면 1,100원 이상에서는 조금 고통이 있더라도 1,100원 이상에 잘라주시고 오히려 동일한 종목군에서는 저는 대우 인터내셔널로 과감하게 수평 이동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종목 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전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밝으시네요.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까요? 예, 저 조영구 전문가님이요. 네,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나예요. 한화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이 예, 32,400원에 25%요. 네,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세요? 아니 하나가 저는 이제 저평가됐다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예, 오노 CEO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거슬린 좀 많아가지고, 네. 예,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요. 오너 리스크도 있고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어서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투자 네. 기간은 어느 정도 바라보세요? 예, 연말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자, 그렇다면 전망과 전략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영구 전문가입니다. 네, 하나를 매수하셨습니다. 이 저평가인 것 같아서 샀어요 하셨는데요. 32,400원에 25% 정도의 비중이시네요. 어떠한 전략이 좋겠습니까? 네, 저평가는 맞습니다. 맞고,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은 다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징 국면에다가, 전 세계가 자산들이 좀 어느 정도 축소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봐야 되기 때문에, 부채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제들을 국가별로 좀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은 다소 저평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SK라든가 GS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하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CEO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태양광 사업 쪽에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주회사들 평균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GS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차트를 한번 전반적으로 싹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주회사들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워낙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결코 비싸지는 않습니다. 매수를 상당히 좋은 가격에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과연 여기서 4분기 안에 연말까지 모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연말까지 장이 이제 올라갈 것인가 좀 내려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수가 4분기까지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무난하게 35,0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수가 만약에 좀 최근에 저점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1,870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3만원 초반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의 시장의 전망치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많이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NH 쪽에서는
4분기 안에 지수가 이제 2,300까지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외국 계증권사 쪽에서는 1,8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일단 여기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3만 원 선이 깨지면은 추세가 굉장히 좀 크게 이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만 원 선 자리가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가게 되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 결국에 다시 26,000원까지의 저점 테스트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주가는 무난하게 35,000원에서 36,000원 사이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전략은 지수의 어느 한쪽 방향을 겨냥을 해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방향을 양쪽으로 다 열어두시고 만약에 3만 원 선 깨지면은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35,000원에서 36,000원까지 목표를 가지고 4분기까지 지켜보시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 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해보는 거 괜찮다고 하니까요. 연말까지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게시판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복 전문가님. 예, 휴캠스 하나 보겠습니다. 디지몬 4472님께서 26,200원에 20% 비중이고요. 김대복 전문가님 종목 진단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자, 휴캠스 어저께 주가가 쭉 오르다가 지금 현재 쭉 밀리는 어떤 시장 흐름인데요. 예, 우선적으로요. 종목 선정을 잘못하셨어요. 종목 선정을 잘못하셨고 휴캠스가 26,000원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추격 매매잖아요. 지금 이제 지금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제 급등했지만 사실은 유엔 기후 기금 이쪽에 어떤 이런 흐름들 이쪽에 어떤 대장주는 사실은 한솔 홈데코이죠. 한솔 홈데코이고 이건창호 그다음에 이제 휴캠스나 후성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종목인데 그 1등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어저께 계속 버텼던 반면에 이 종목은 어저께 지금 현재 위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밀었으니까 가장 약했던 종목이다. 가장 약했던 종목을 밀리는 자리에 샀으니까 지금 이런 고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앞에 가는 어떤 한솔 홈데코가 아직까지는 플러스권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유로 반전의 고리가 나올 텐데 지금 워낙 큰 음봉을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 피레친 음봉을 맞고 이렇게 내려온 주식들은 반등 시 매도입니다. 그래서 진입했던 가격을 청산 가격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미 무너져 있는 어떤 이런 자리는 이런 자리를 딱 넘어가는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사실 내려오는 자리가 25,000원 원래 이 자리가 청산의 자리인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반등하면 25,000원대에서 재매수했으니까 진입가에서 청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캠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진단쇼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